네, 안녕하세요. 명의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어느덧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어제 그제 코스에서는 이제 힘찬 반등의 흐름을 보인 이후에 어제 오늘 약간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은 멈췄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 중요한 것은요, 시장의 어떤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먹을 게 있냐 없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 없냐,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이 멈춘 것과 더불어서 단기 수익률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아카데미를 한 보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뭐 엑시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시장의 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말입니다,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야말로 족보도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수익률 게임을 주도한 바 있었던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 흐름 속에서는 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좀 옷을 새로 갈아입은 가운데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은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수의 흐름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익률의 보물들, 그걸 찾아 나가는 작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종목군들이 그런 시세 흐름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세밀하게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의들의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중심선, 그러니까 이제 중심 기준선이죠. 기준선은 임의의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33일 이동평균선, 즉 33일 동안의 평균 지수의 흐름을 기준선으로 좀 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 조금 넘는 흐름이니까 영업일수를 휴일을 제외를 하면은 약 한 달 정도의 기준 주가, 기준 지수, 그거를 저는 이제 기준선으로 잡는데, 그 33일 이동평균선이 지난주 흐름 속에서는 약간 이탈됐다가 다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 날 복원이 됐죠. 이 보시면 이제 빨간 이평선. 그러니까 지난주 보여드렸던 이 차트입니다, 이게요. 그럼 보면은 이제 이전 그 4월 달 흐름에서도 한번 313일선 한번 지켜졌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복원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지수가 이제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월요일 코스에서 이 313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다가 어제 오늘 코스에서는 또 약간 이 흐름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은 아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다. 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가의 흐름은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에 종합주가지수는 이렇듯 33일 기준 평균선, 지수의 흐름에서는 이제 2,587포인트거든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이 일정 정도는 뭡니까?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놓고 봐서는 지금 시장 상황은 종목 장세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기준선 위에서 지금 단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코스닥 안에 있는 개별 종목군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지금 장세의 전체적인 컨셉은 코스닥 주도의 개별적인 종목 장세다. 이렇게 전체적인 장세의 성격을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말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택하고 하는 흐름들이 부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에는 말이에요. 이제 기존이라고 하면은 지난 6월 12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단기 랠리를 펼치는 이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추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뚜렷한 주도 흐름이 형성됐었습니다. 이 구간 속에서의 가장 뚜렷한 주도 흐름은 결국은 반도체죠. 반도체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국면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정, 반도체의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 속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되는 가운데 시세가 만들어진 흐름 속에서는 뭐가 올라갑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구간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지를 분명히 체킹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타깃을 정해야 될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주가 조정 국면 속에서 저점을 먼저 찍고서 시장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중소형주는 좀 뒤에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뭡니까?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조선 해운주들, 그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여러분 HL 만도라든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요 이런 종목들이요. 이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들 종목들의 경우도 HL 만도라든지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도 지난 아카데미 라인업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반격 흐름을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쪽에서도 조선 해운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다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은 사실은 소리 없이 시장 한켠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요. 대형주 쪽에서 상당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가 자주 이제 이 자리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뭐냐면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갔다가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이번 시세 흐름에서도 지수의 저점을 먼저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수익률을 끌어주는 종목군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대형주 군단들 조선해운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올라간 이후에 이전에는 뭐가 올라왔어요? 기아 현대차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옷을 바꿔 입으면서 부품주들이 올라가고 조선해운주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레이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아카데미 때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품주 쪽에서는 뭐냐면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엑시콘이라든지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들을 제가 라인업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경우는 이전의 흐름에서 주도했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하나마이크로라든지 걔네들 말고 최근에는 걔네들이 이제 새롭게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강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선도주라고 하면 이제 에코프로였었는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사실은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최근까지는 V원택이 주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선순환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튀어나오면서 그 섹터의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주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수의 흐름 이 면에 이러한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간은 지수가 그렇게 속절없이 빠질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왜? 선택과 집중만 잘하면 대박 수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이제 최근 흐름 속에서는 다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의 재상승, 2차 전지 일부 핵심들의 재상승의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시장의 수익률 게임을 주도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HL 만도라든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또 대형주 쪽에서는 점진적인 주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종목들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종목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계속 AS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그런 종목군들이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수익률을 터뜨려주고 있다는 거죠. 검증된 시세의 흐름만 우리가
그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면은요, 지금 장세는 의외의 큰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런 배경이 그럼 뭐냐? 그런 시대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은요. 저는 그 원인을요. 지금 이제 시장은 말입니다.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금리가 일정 정도 이제는 멈추는 흐름,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수급의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주도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변화가 많이 좀 일어났냐면요. 예탁금 동향을 보시면요. 예탁금이 지금 한 55조 원대 고객 예탁금이 이번 마디 속에서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었을 때가 얼마까지 줄었었냐면요. 50조 한 5천억대. 그러니까 지난 6월 22일 날 50조 6천억 정도까지가 줄었다가 최근에 보면 55조 원까지 또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예탁금이 늘어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위로 치솟는 이 차트가요. 주식형 수익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 흐름은 탄알이 상당히 든든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목 장세라든지 개별적인 수익률 장세가 가능한 시장의 수급 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예요? 이전이라고 하면은 한 달 전에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끌어줬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형성됐다라면은 지금은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잠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막 공격적인 배팅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형 수익증권의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좀 더 탄력이 붙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뭡니까? 원인을 찾자 보면은 결국은 시장 주변에 아직까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수급의 힘, 고객 예탁금을 중심으로 하는 수급의 힘이 전반적인 시장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확산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은 이제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바 있었지만은 지금 시장은 그렇다라고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힘찬 상승, 그러니까 6월 12일까지 나타났던 어떤 랠리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제한적인 변동성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흐름은 어떻습니까? 선택과 집중, 즉 압축된 종목 중심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 흐름에 기반한 그런 대응, 즉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도요, 그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령 최근에 말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를 해주고 있냐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엑시콘을 한 6월 초부터 지금 배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 과정을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엑시콘 같은 흐름이 그렇죠. 그다음에 인텍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터뜨려주고 있죠. 그다음에 테키윈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터뜨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 시세를 터뜨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 흐름 속에서는 먼저 터뜨렸다가 최근에는 얘네들이 약간 조정 보이고 이제 새롭게 엑시콘, 뭐 인텍플렉스, 그다음에 뭡니까? ISC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지금 이렇게 바톤을 넘겨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시세를 끌어줬는데 얘네들 쉬니까 그 다음 애들이 또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도요. 제가 최근까지는 이제 V원택이 탑픽이었다. 근데 지금 그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다들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지만은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의 흐름에서는 보시면은 강력하게 또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는 보세요. 이전에는 필옵틱스 같은 종목의 경우는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쪽에서도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새롭게 선순환을 보이면서 새롭게 바톤을 넘겨받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은 단순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들어온 종목들이 아니라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수익들이 상당히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마다 탑픽 종목 몇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터뜨려주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령 필옵틱스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좀 차트를 좀 잡아줘 보세요. 필옵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근데 보시면은요. 그 뒤에 있는 종목들 이전에 강했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뭐 코스모 신소재.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많이 올라갔죠. 한 6% 올라가고 그랬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시세가 이전의 흐름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배팅을 할 때 이제 시세 분류를 할 때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선발적인 종목들 한 3-4종목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지금은 또 옷을 갈아입고 있는 선발적인 종목들 한 4-5종목 이런 종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시세를 요구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전에는 뭘 얘기했어요?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완성차를 얘기했다가 완성차는 뒤풀이 파동 들어갔다. 그다음에 최근 한 2-3주 전부터 HL 만도라든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추세 대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장이 어떤 상승 랠리라든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구간이 아니라 변동성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그때그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시세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택과 집중을 빨리 요하는 그런 시세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종목의 흐름을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해야 되면은 이번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쪽에서 사실은 이제 강력하게 지수를 견인했던 종목이 뭐였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경우는 이전처럼이라는 얘기는 이전에 탄력을 보였던 흐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6월 15일 고점 이후에 이제 쉬고 있는 흐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얘네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짜리에서 지지가 되면은 안 깨진다. 안 깨졌잖아요, 사실. 이게 최근에 많이 이 국면처럼 강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그 시세 살아있는 것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어제 사실은 삼성전자는 장중 신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 흐름으로서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은 일정 정도는 뭡니까? 저점을 찍고 지수가 크게 빠질 수 있는 염려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의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이 종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뭡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소리 없이 강해요, 사실은. 소리 없이 강하다는 얘기가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장중 고점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얘네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다만 지금 단기 흐름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수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수익을 안 주지만 추세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뭐냐? 만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만도도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시세가 막 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지수의 안정성을 부과를 하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중기적인 수익을 주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도 보세요. 이번에 이제 지수 조정 들어올 때 제가 눌림목 국면에서 21선짜리가 저점 눌림목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지수가 저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전부 다 21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번에 이제 월요일까지 지수 반등 들어올 때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핵심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다시 반등을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치받는 종목들 쪽에서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300일선을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폭넓은 시세 확산이 아니에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이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를 보신 분들은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넘게 지금 계속 언급드리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중심 흐름을 여전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호락호락 밀리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장비들 쪽에서도 저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5월달 중순 이후부터 그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는 반도체 쪽에다가 일단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아카데미 할 때는 이런 반도체 이군주들 쪽에다가 라인업을 공개를 하면서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는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이제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목들이 뭐냐? 엑시콘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6월 이전까지는요, 그다지 빛을 발하지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튀고 있는 거거든요.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테크잉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오늘 보고 조정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강하니까 얘네들이 약간 눌림목을 주는데 이건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ISC 같은 종목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오션 브릿지 같은 종목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순환 과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장비들의 경우에도 워낙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가 한번 그냥 대세를 한번 내주니까 거기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요, 반도체 장비들의 수익률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V1텍이 잠시 쉬는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필옵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담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뭡니까 오늘 보면은 뭐 밑에서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들이 뭐 한번 그 17% 정도의 어떤 급등을 보였지만은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군주 쪽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옵틱스, 에코프로 BM 뭐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거나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 정도까지, 포스코 엠텍 정도까지만 좀 시세를 압축시키는 감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장은 여러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랠리를 펼치는 그런 장이 있고, 그런 장에서 사실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장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컨셉,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면 실적, 뭐 유동성이면 유동성, 그 기본 컨셉에 기반한 배팅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치수의 시장 그 추세 방향이 어떤 랠리를 펼치는 구간이 아니고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세의 흐름은 압축됩니다. 선택된 종목 중심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수급이 그쪽으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지수의 흐름은 일단 기술적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요일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건재하게 움직이고 있고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건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호락호락 빠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수가 안 빠진다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의 포인트를 압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종목들 쪽으로만. 이제 그 흐름이 뭐냐면 이제 핵심 종목군에 이제 단기 수익률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럼 그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일부 선별된 종목들, 새롭게 또 옷을 갈아입고 있는 선별된 종목들, 뭐 포스코 엠텍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들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그러니까 6월 12일까지 랠리를 펼쳤던 일군 종목 쪽에서 이제 새롭게 바톤을 넘겨받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고, 그런 종목들의 눌림목 공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엑시콘이라든지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ISC라든지 사실 이런 종목들 진짜 너무 아까워요. 제가 지난번 아카데미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종목들이 막 터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 왜? 이 흐름, 반도체 장비의 흐름과 2차 전지의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막판에 제가 이제 시장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뭐 언제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러나
특히 최근 같은 시장의 환경, 즉 종합주가가 팡팡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변동성을 주는 자리에서는 압축된 종목 중심의 대응과 예측에 기반한 대응이 아니라 확인된 흐름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형주 섹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조선해운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도 사실 제가 라인업에서 공개한 종목인데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 치고 오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부릉부릉 지금 2차 랠리를 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여전히 추세 흐름이 견조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 중심에 그러니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 중심에 압축된 대응이 시장의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수 흐름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여름 수익률을 담당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종목 잘 따라오고 아카데미 잘 들으시면은 여름 휴가 사이판 갈 수 있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 때보다 압축된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 흐름에서 수익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흐름에 집중하는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